본격 인터뷰 1부에선 국회 법사위원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 법제사법위원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법사위 열리기만 하면 고성과 막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네. 이거를 해소할 방법을 제가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네. 그 법사위 안에서 유튜버 찍는 거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강성 지지자들 바라보고 이 발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사실은 언성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좀 자극적인 언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당이라고 부른다든지.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보면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보좌진들이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찍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렇게 정치가 가서는 과연 품격 있는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고성 높이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검찰사법 같은 경우에는 네. 당장 시행되면은 서민들이나 그 사회적인 약자로 불리는 분들에게 직격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런 서로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가는 것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될 때가 확실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비슷해요. 네. 그 부분에서는. 근데 그 점은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잘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이 일부러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예를 들어서 나경원 간사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해충돌 부분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도 면책특권을 악용해가지고 나경원 대표의 뭐 언론의 지라시 수준으로 나왔던 의혹까지 거기서 대놓고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경우에 신상 발언이라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데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이다 보니까 또 바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의 과정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양비론으로 간다기보다 지금 그 회의를 주도하고 회의의 운영권이 있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 부분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잠시 주셨지만 이 야당 간사 나경원 의원 선임 안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처음인가요? 이 투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헌정사상 최초라는 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죠. 왜 최초겠습니까? 그 국회에서는 여대 야소였던 적은 헌정사상 자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다수당도 그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했던 것이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합의 정신이거든요. 다수결은 나중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죠. 네. 뭐 다수결로 다 결정될 것 같으면은 회의도 할 필요 없죠. 다수당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좀 그 간사 선임까지 간사는 말 그대로 우리 당을 대표해서 협의하는 창구인데 간사까지 민주당이 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너무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익을 모르겠어요. 간사를 왜 선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국회법이 이제 합의 정신에 기초하다 보니까 간사 간 협의를 한다는 규정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다 지금 현재 위법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 때도 간사와 협의를 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선정해야 되고요. 뭐 각종 의사 일정을 정하거나 의안에 대해서 어떤 의안을 올릴지도 결정은 다수당이 하더라도 협의는 사전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위법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김용민 간사님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하고 있으면 쭈뼛쭈뼛 와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고 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찝찝한 거죠. 간사 협의 없이 추진하자니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데서 제동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간사는 선임이 안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 있을 때 와서 혼잣말처럼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하는 걸 협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제기돼 있죠? 네, 지금 제기돼 있어서 네. 이거는 국회에 되게 잘못된 관행으로
잡혀버리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다수당일 때는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아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남편이 법원장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 또 내란 옹호를 한 전력이 있다. 초선에 대한 막말을 했다. 이런 부적격 사유들을 댑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다 반박할 수 있죠. 사실 그 패스트트랙 구형 문제는 이 구형이 있기 전에도 간사 선임 반대했습니다. 계속 막아왔잖아요. 안건조차도 올리지 않았는데 저는 좀 비열한 행태라고 보는 것이 일부러 올려서 부결시켰어요. 그동안 안 올려오다가 그 패스트트랙의 구형권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올려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동료 의원에 대한 뭐 예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았는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며 법사위로 한정하더라도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의 그 사건 변호인이었거든요. 그 사건을 변론하다가 바로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 와서 그 재판을 끌어왔던 법원 행정처장이나 이런 법원 관계자들한테 바로 질타를 하거든요. 그거야말로 이해충돌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저는 이해충돌을 그렇게 엄격하게 따질 거면 양당이 똑같이 따져야 되고요. 그것을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서 느슨하게 따진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제 간사 선임권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국회법도 이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사실은 간사 선임은 무슨 국민의 어떤 권익을 이렇게 뭔가 한정하는 법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안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것도 헌법상 전례가 없다 보니까 해석이 갈립니다. 이것조차도. 근데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 안 하든 간사 선임을 안 하고 지금 불법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책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순간 민주당의 운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끌수록 그 파행되는 거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사실 간사가 선임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합의 정신을 안 살릴 거면요. 간사가 선임돼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도 혹은 합의할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간사 자리를 받아서 뭐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 그 정해진 간사 협의나 이런 것들은 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선임을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간사를 선임한다 한들 안건도 또 마음대로 올리고 뭐 검찰 사법 같은 경우에도 반나절 만에 통과시키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겠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사위가 모든 법안이 올라오는 곳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이대로 장기화될 수는 없을 텐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이제 간사 협의가 없이 안건이 올라와도 저희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발언도 하고 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생각하고 나경원 이제 간사가 실질적으로 그 회의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 그 어떤 법률안 이런 거에는 야당의 역할은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최소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토론 기회도 지금 정청래 위원장보다 경쟁이 붙었는지 우리 추미애 위원장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법안도 한 명씩만 토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쟁점도 모르고 다수결을 할 때는 하더라도 쟁점은 알고 국민들이 알 권리지 않습니까? 토론과 타협까지 해보고 나서 표결에 가야 되는데 그 앞 단계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 구속됐습니다. 영장 발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특검의 어떤 구조적 한계를 저희가 지적을 해왔는데요. 특검을 누가 정했습니까? 민주당이 정하다 보니까
특검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별 사건은 저희가 기록을 보지 못하니까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사건이나 재판이나 수사 같은 것들은 양당에서 어떤 입장을 물어와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건 사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특검을 지휘하는 TF까지 만들어서 막 특검 사무실 앞에 가기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여당이 특검을 정하고 특검을 지휘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 과정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네. 기소가 돼서 1, 2, 3심을 다 무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 증거 관계를 공정한 재판 하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 의원 구속 직후에 SNS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이 첫 신호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은 지금 헌정사상 최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좀 특이한 겁니다. 왜 보통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할까 봐. 그러니까 뭐 검사나 또 경찰이나 또 많은 수사기관들이 권력자를 수사하려면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사 못할까 봐 외부에서 아주 한정적인 경우에 특검을 이제 모셔와서 수사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건 반대로 특검이 세게 하고 더 편향적으로 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강하게 할수록 특검이나 특검보는 이번 정부에서 한자리 하기 좋은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라든지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몇 시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당직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 범위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헌정사에서도 정당사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사가 좀 많이 편향돼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도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원칙적인 법치주의는 저희도 지켜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말하는 게요. 네. 민주당이 저는 그 매번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내란 종식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군대가 어디 출동해 있나요? 혹은 어디서 소요 사태가 있나요? 내란의 어떤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만 남은 겁니다. 수사와 재판만 남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것을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란을 종식하자는 게 다 재판을 세게 해라, 재판을 빨리 해라, 그리고 영장 기각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란 종식의 수단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사와 재판에 직접 정치 권력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게 뭐 인민재판 얘기를 들지만 그런 재판은 없거든요. 어떤 법치주의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어떻게 유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 재판에 공정한 그 절차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사실은 질질 몇 년씩 끌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당사자의 변론권이나 방어권이 중요하고 이제는 그냥 그 민주당이 찍은 사람들은 아예 그럼 그냥 무조건 수사 재판을 민주당이 정한 내란 특별 재판부 같은 데서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뭐 공정한 재판은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를 했죠.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의혹 제기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혹이라기보다 가짜 뉴스인 게 판명이 난 거죠. 저는 판명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일단 이 대법원장하고 그 당시 국무총리가 둘 다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입장을 밝혔죠. 네, 입장을 밝혔어요. 네. 강력한
입장 발표입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당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고 대법원장도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두 분이서 만나게 되면 그 경호원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동선이 노출되는 겁니다. 몰래 어디 숨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얼굴도 알려진 분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청담동 가짜 술자리 의혹. 한동훈 전 대표. 네, 한동훈 전 대표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그때 똑같은 의혹이었어요. 청담동에서 버젓이 변호사 30명이랑 만났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경호를 받는 사람이고 과연 이렇게 소문 없이 그냥 익명의 제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거를 술자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때란 판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지어 의혹을 제기한 그 부승찬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4개월 전부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데 왜 민주당 의원들 거리에 나가거나 아니면 면책특권을 벗어난 자리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딱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요. 면책특권으로 먼저 발언한 다음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근거라면은 익명의 제보라는 것을 제보의 근거나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근거를 조금 더 제시를 했어야 된다. 네, 익명의 제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같으면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없다면 아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그 배경이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흔들고 그래서 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다가 이제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탄핵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실을 날조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다 서로 일면식도 없어하면서 황당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담동 때 사건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이 이걸 수사해야 된다. 근데 내란 특검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선을 좀 긋고 있어요. 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 무고죄부터 수사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민주당이 정한 특검조차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사실관계 바로 확인돼요. 그날의 사실관계나 동선 지금 직접 당사자들이 안 만났다라고 할 때는 그게 지금 통화 내역이나 그 어떤 동선 이런 것들이 요새는 다 추적이 되거든요. 몰래 만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까?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 위치도 다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어 얘기한 건데 특검 입장에서 이거를 덜컥 물었다가 만약에 아닌 게 밝혀지면 민주당의 역풍이 얼마나 세게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이게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수준조차도 못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자기 이름 걸고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고죄와 명예훼손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최소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익명의 제보서를 하나 받으면 막 제기해도 되는 겁니까? 검증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말 속에 굉장히 민주당이 무리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민주당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는 걸로 보세요? 이게 지금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라든지 사법개혁. 예, 사법개혁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자체도 반대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이 늦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개혁이라는 건 민주당의 우리가 보통 할 때 민주당에를 꼭 붙여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개혁 방안이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선 판사들조차 이렇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더 늦어진다. 왜 1심에서 재판이 꽉 막혀 있는데 1심 판사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사건이 줄고 있는 대법관들을 늘리냐. 그 이제 일종의 꼼수처럼 보는 거죠. 법원에서 봤을 때도 대법관 자리 늘어나는데 법원에서 왜 반대합니까? 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지금처럼 민주당 안대로 하면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장 어떤 결론을 내도 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라는 게 법원이 무슨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글로서 판결로서 상대방을 승복하게 하는 그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조 자체가 26명 중에 22명이 일방 정치 세력에서 하게 되면 뭐 베네수엘라나 중국 같은 데서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경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두고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선명성 경쟁이 붙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먼저 대법원장 사퇴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재판부를 또 따로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네. 계속 새로운 하도를 던지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거기다가 탄핵을 하자고 또 얘기를 했고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부승찬 의원이 그 근거로서 지금 만났다는 허위 의혹까지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점점점 더 세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세게 발언하시는 분들은 다 정치적 야망이 있고 다음 지방선거 출마를 좀 꿈꾸는 분들이 주로 세게 발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쇼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그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사법부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덜컥 물었다가 지금 발을 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정청래 대표는 탄핵을 언급했지만 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거의 뭐 다수당이 네, 하겠다는 네. 얘기죠. 네. 이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1호는 개헌입니다. 4년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 4년 연임제에 대한 해석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해석이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4년 연임제는요. 국민들이 사실 원하거든요.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전제되냐면 현직 대통령은 그 4년 연임제에 출마를 못하는 겁니다. 본인 임기를 1년 줄이는 희생을 통해서 다음 정부부터 이제 4년 연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87년 그 당시 이제 독재 체제를 좀 없애고 이제 직선제로 나아가면서 네. 민주당의 김대중 당시 의원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김영삼 의원 이런 분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사실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헌을 하게 되면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론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기사 1부 여기서